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23년 10월 13일 정오 12시 30분 어부 다트와 그의 아내가 강가에서 낚시 중입니다. 낚시 중 갑자기 사람 다리처럼 생긴 수상한 물체가 떠다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는 마네킹이 떠내려왔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살펴보았는데 물체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사람 다리가 맞았습니다. 다트는 베테랑 어부로 강기슭 외진 곳에서 투신하여 목숨을 잃는 사람들을 자주 봐 그닥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다른 한 어부가 좀 전에 강변에서 사람 머리가 나무 사이에 낀 걸 봤다고 알렸습니다. 그제야 다트는 누군가가 사람을 해쳤다는 사실을 알아차려 곧바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트와 그의 아내가 강변으로 돌아갔을 때 잔디밭 한켠엔 엄청난 파리떼가 날아다니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걸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레 잔디밭으로 다가가 보니 담요가 보였고 그 안에 뭔가 쌓여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트가 호기심에 담요를 열자 순간 조각난 인체 조각들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담요 바로 아래는 새로 깔린 시멘트 바닥이 있었습니다. 놀란 다트는 또다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후 3시 30분쯤 경찰은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우선 강기슭에 있는 인체 조직을 강변으로 끌어올리고 인근 지역을 수색하며 더 많은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시멘트 바닥을 파보니 그 안에는 토막난 여성이 옷을 입지 않은 채 담요에 쌓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을 통해 강기슭에서 토막난 다른 부위를 찾아냈는데 부패가 심해 피해자의 모습을 식별하기 어려웠습니다. 추측할 수 있는 건 피해자가 20세 정도의 여성이라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법의학자는 현장에서 발견한 단서로 이번 사건이 고의 상해 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범인이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해치고 토막낸 뒤 신분증까지 가져가 수사는 난항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경찰이 공개한 현장 사진과 피해자 다리의 문신 등을 통해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여성은 그 피해자가 며칠 전부터 연락이 두절된 미녀 선발대회에서 우승한 딸 17세의 호옌리라고 했습니다. 사건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발생했습니다. 주인공 호옌리는 2006년 하노이 깡바딘의 평범한 가정에서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눈에 띄는 외모에 겸손하고 독립적인 아이로 어려움을 겪어도 자기 능력으로 척척 해결하는 효녀였습니다. 그녀는 친구, 가족, 심지어 동물의 요청까지도 거절하지 않고 본인 일처럼 도와주었습니다. 효녀 호옌리는 착한 성격뿐만 아니라 성실함으로 학업 성적까지 우수하여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마침내 목표로 하던 하노이 연극영화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많이 긴장했었지만 긍정적인 성격의 그녀답게 새로운 환경에 금세 적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관심사와 가치관, 미래 직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2022년 주변 지인들의 추천과 본인의 도전 정신으로 베트남 미스 아오자이 선발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아름다운 그녀의 미소와 긍정적인 매력에 시작부터 그녀는 심사위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대회에서 우아한 무대 퍼포먼스를 펼치고 Q&A 타임엔 당황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해 심사위원은 물론이고 대회의 다른 참가자와 시청자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호옌리는 미인 선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인 2위를 차지했으며 대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호옌리는 모델과 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갔습니다. 그녀는 관련 공부를 더해 연예계에서 일하는 걸 꿈꿔왔습니다. 호옌리는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 미녀 선발대회에 참가한 게 아니라 긍정적인 에너지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출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호옌리는 패션쇼 초청은 물론이고 브랜드 광고 섭외까지 밀려들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녀에게 부자와의 데이트를 질문하자 그녀는 미인 선발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참가자가 부자를 만나
운명을 바꾸려고 한 게 아니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단지 스스로 도전하고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죠. 그럼에도 계속하여 부자와의 데이트에 관해 묻자 대회 참가자들이 설령 부자와 연애를 하더라도 남자친구로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주는 건 이상한 게 아니라고 성그어 말했습니다. 호옌니는 소상 이후 상업 공연엔 오르지 않았지만 다양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에 그녀는 저는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의 모든 아름다운 운명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세상에 친절하게 대하면 세상도 저에게 좋은 걸 돌려줄 거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바로 오지 않을 수 있지만 언젠가는 꼭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착한 소녀에게 운명의 장난이 일어났습니다. 2023년 10월 11일 호앤니의 어머니는 며칠 동안 혼자 살고 있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딸은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너무 바빠 전화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초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딸의 모든 친구에게 전화하여 그녀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지만 결국 딸의 흔적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불길한 느낌이 들어 경찰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신고받은 경찰은 그녀에게 집에서 소식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때 어머니는 신원불상의 여성이 토막되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연꽃 문신이 있는 걸 보고 놀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그 문신이 자신의 딸 호앤니의 것이었습니다. 10월 14일 어머니는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DNA 검사 결과 피해자는 17세의 호앤니가 맞았습니다. 항상 예의 바른 소녀는 어떻게 참변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경찰은 피해자 신원을 확인한 후 전담팀을 구성하여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호옌닌의 주택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여 다웨이칭이라는 용의자를 발견했습니다. 다웨이칭은 1985년 타이핑성 젠창령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기혼 상태였으며 자녀도 2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모시며 자린연에서 도자기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사업가입니다. 과거 범죄 기록과 밀수품을 복용한 이력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다웨이칭을 추적하여 그가 아파트를 떠난 후 터미널에 도착한 후 태평성으로 향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해외로 도망가는 걸 막기 위해 국경에 용의자의 사진과 신상 정보를 제공하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노이 경찰은 사건을 보다 빨리 해결하기 위해 수백 명의 경찰력을 파견했습니다. 10월 14일 저녁 11시에 경찰은 다웨이칭이 타이핑성 끼엔창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숨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하노이 경찰과 타이핑 경찰은 같이 출동하여 용의자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찰이 다웨이칭의 집을 수색했을 때 그는 매우 당황해하며 침대 밑에 숨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궁지로 몰리자 무기를 사용하여 자신의 목을 찌르며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기가 날카롭지 않아 그의 상처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정도였습니다. 일시적인 치료 끝에 다웨이칭은 마침내 안정을 되찾았고 퇴원 후 바로 구치소로 이송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당시 다웨이칭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호옌니와 2023년 초에 만나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호옌니는 그에게 베트남 돈 5천만 동, 하나로 약 270만 원의 돈을 빌렸는데 호옌니에게 여러 번 갚으라고 했지만 그녀는 끝내 갚지 않았습니다. 10월 10일 저녁, 다웨이칭은 호옌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웨이칭의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들어간 후 다웨이칭이 다시 채무 얘기를 꺼내자 결국 두 사람은 치열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웨이칭은 홧김에 날카로운 도구로 호옌니가 숨질 때까지 5번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피해자의 몸을 욕실로 끌고 가 토막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작업을 마친 후 그는 미리 준비해둔 스티로폼 박스에 토막난 피해자의 몸을 넣어 박스 테이프로 밀봉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택시를 불러 택시기사에게
스티로폼 박스를 택시로 옮겨 홍강 근처로 가자고 했습니다. 목적지 근처에 도착하자 다웨이 칭은 운전기사에게 계단에 스티로폼 박스를 2개 하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웨이 칭은 혼자 스티로폼 박스를 강가로 옮겨 토막난 피해자를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선 피해자의 다리와 머리를 강기슭으로 던지고 기타 신체 부위를 담요로 감싼 뒤 강가에 풀고 또 다른 몸의 일부를 담요로 감싸고 강가 잔디밭에 묻어 놓았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다웨이 칭은 또 택시를 불러 그의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온 다웨이 칭은 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하노이 탄진구로 가 피해자의 핸드폰을 강기슭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핸드백과 샌들은 한 모텔에 숨겨 놓았습니다. 10월 12일 오후 다웨이 칭은 피해자가 사람들에게 발견될까봐 베트남 돈 12만 5천 동, 하나로 약 7천 원이 되는 돈으로 시멘트를 구매하여 피해자가 묻힌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강변에 행인이 너무 많아 다웨이 칭은 우선 계획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0월 13일 새벽 다웨이 칭은 다시 피해자가 묻혀있는 곳으로 찾아가 시멘트를 부었습니다. 10월 13일 오후 경찰이 숨진 호예인리를 발견하자 다웨이 칭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평성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다 그는 10월 14일 저녁 11시쯤에 타이핑성 끼엔 창구에 있는 자택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명백해 보이지만 의문점은 여전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웨이 칭은 성공한 사업가로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왜 단돈 5천만 동 때문에 누군가를 해쳤을까요? 그리고 다웨이 칭은 사전에 사람을 해치기로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그가 고작 5천만 동 때문에 사람을 해쳤다는 것이 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로선 두 사람이 어떤 관계라는 걸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핸드폰 채팅 기록을 수사하여 두 사람의 관계와 범행 동기를 파악할 수 있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노이 경찰서는 다웨이 칭에 대해 고의상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현재 여기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출할 땐 반드시 안전에 유의하고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